안녕하세요.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. 9월 27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뉴 노멀, 뉴 스탠다드, 뉴 노멀이라 하면 새로운 규범, 새로운 일반화 이 정도의 뜻이 될 것 같고요. 뉴 스탠다드, 새로운 표준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. 이 키워드를 가지고 증시의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뉴 노멀, 뉴 스탠다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도 공공연하게 접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최근에 그 FOMC에서 한 10일 정도 됐을까요? FOMC에서 0.25%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금리 인하 0.25%포인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러나 그 0.25%포인트의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추가적인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그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미국의 증시 자체가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, 그 0.25%포인트의 정도의, 그 정도의 금리 인하만 가지고 추가적인 그 상승 동력이 되기는 역부족일 것 같다,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.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, 또 그런 사인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, 며칠 전에 FOMC의 의장인 그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0.25%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 연말까지 또 이제 금리에 대한 고심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온 얘기인데,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와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성장, 물가에 있어서의 어떤 베스트는 찾을 수가 없다. 뭐가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을 수 있고,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를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역시 그 지금 경제가 딱 베스트를 공식처럼 찾아지는 그런 솔루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뉴 스탠다드, 금리 정책에 있어서 또 역시 그 뉴 노멀, 뉴 스탠다드가 필요한 국면이다,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. 지난주에요. 조정 분위기를 이어갔는데,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? 어떤 날은 그 미국의 그 지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미국의 지표들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겠구나, 이렇게 하고 조정을 받았다가,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그 미국 증시는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. 장중에 좀 약세 흐름이었다가 약간 반등을 했는데, 반등한 이유가 PC 역시 이제 미국의 하나의 물가 지표잖아요.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왔어요. 낮게 나오니까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닌가, 이런 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소폭이나마 또 그 반등을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좀 그 질서의 어떤 그 체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증시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뉴 노멀, 뉴 스탠다드가 필요한 그런 국면의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그 증시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그 지난주였을 거예요.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. 유엔에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, 유엔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라는 거가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도 와서 연설하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, 제가 봤을 때 주제는 잘 선정을 한 것 같았어요.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은 AI 시대의 뉴 노멀, AI 시대의 그 새로운 규범, 새로운 표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이걸 역설하는 그 호소하는 그 어필하는 그런 연설이었는데, 주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상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. 다 퇴장을 해가지고 기껏해야 뭐 몇십 명, 한 2, 30명밖에 남아서 듣는 사람이 없는 좀 조촐한 그런 연설이긴 했는데, 주제는 잘 선정이 됐다. 근데 그 주제가 잘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역시 지금 AI 시대의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체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AI의 그 산업의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, 그런 규범들이
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요.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통신 체계가 있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 무선 통신 체계, 뭐 5G, LTE, 뭐 이런 것들이 그 1900년대 후반, 그러니까 2000년 전후 해가지고 이런 체계가 그 신호 체계라든지 그 규범 체계라든지 그 각국마다 같이 호환되는 이런 체계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. 퀄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. 그리고 이제 그 퀄컴이라는 미국의 회사를 통해서 그 체계가 받아들여졌고 그 협력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이제 통신사들이 협력사들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통신 환경이 적용이 된 거죠.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무선 그 통신의 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당시에 규범에 해당되는 뉴노멀에 해당되는 또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체계화가 되고 다른 나라들이 공용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증시에서 제가 뉴노멀, 뉴 스탠다드를 왜 모두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.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. 좀 특징적인 부분들,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,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는 어떻습니까? 주도를 하는 종목들이 이른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요, 7개의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, 테슬라까지요. 자, 그런데 그 종목들 여러분들 어디에 다 있습니까? 나스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기존의 그 뉴욕 NISE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. 나스닥은 처음에 출발 자체가 장외시장, 그 뉴욕 증시의 장외시장의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뉴욕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그 7개의 종목들은 나스닥에 들어가 있다. 자,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증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냐? 자, 나스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코스닥은 지금 8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코스피는 어쨌거나 3,500선 가까이 가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.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. 아마 특히 MZ 세대들은 그 감이 안 잡힐 텐데 이미 2,300 정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. 코스닥은. 근데 지금 850이니까 사실은 지수로만 따지면은 그 사상 최고치하고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직도 가려면 갈 길이 먼데 왜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지수가 차이가 나냐?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.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그 거래소로 이전을 많이 했잖아요. 여러분들 대표적인 뭐 NC소프트, 최근에는 이제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기존에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좋은 회사들은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었었고 제가 또 그 예전에 초창기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1호가 기라정보통신이었고 제가 그 작업 같이 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. 초기 영상이에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대장주의 성격들이 코스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는 아직도 850밖에 안 되는 그게 이제 보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주가가 어제도 급락 장세가 나왔잖아요. 한국 증시요. 이제 보니까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빠졌어요.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많이 빠졌는데 자 일단 그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그 코스피 지수를 견인한 종목들이 방산원전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잖아요.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에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인데 지금 바이오 쪽이잖아요. 이런 그 바이오들이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또 지금 거의 한 40%, 50% 반절에 가까운 종목들이 적자 상태, 순이익이 적자 상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현실이 어떻습니까?
다르죠. 질서가 과거의 질서하고 이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막 올라가면 코스닥 같이 올라가는 아까 코스닥이 2300선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. 그런 그 현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노멀, 새로운 스탠다드가 적용이 돼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. 그리고 지금 그 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,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우리 한국은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뒤늦게 삼성전자가 그 상승에 좀 가세를 하면서 지수가 좀 그 3,400선 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상 그 SK 하이닉스가 어제 5% 장중에 급락해 버리니까 지수가 다시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? 2,400도 무너지고 장중에 2,360까지 하루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. 이 역시 뉴 노멀, 뉴 스탠다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어떤 의미냐면은 일부 한 종목이 지수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. 근데 과거에는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역시 그 기존의 수년 전에 또는 전통적으로 보여졌던 증시의 현상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시 대응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또 분석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. 그 과거의 그 기준이나 어떤 과거의 그 표준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그 기법들,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. 여러분들 더 힘든 증시의 상황.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더 어렵고,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들, 이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하루 폭락 장세에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, 또 그 코스닥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뭐 보니까 자살 소식도 있더라고요. 또 이번에 상장 폐지에 수십억씩 투자했다가 이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불마켓 하는 잘 모르는 일부 좀 몰지각한 그런 증시 그 브리핑이 여러분들 정말 이게 증시에 참여하면 막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장세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. 좀 쉽지 않은 장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고. 특히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가장 최근 방송에서 종목 하나 그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졌던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? 인텔 다뤄드렸잖아요. 근데 어땠습니까? 지난주 미국 증시 전반적인 조정 흐름 속에서도 인텔만 강하게 갔잖아요.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는데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뉴 노멀이나 뉴 스탠다드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고,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그 포인트가 잘 적용이 돼서 그래도 그 아웃퍼폼이 단기간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런데 그 지난주에 인텔이 좀 올라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가 좀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다시 등장한 단어가 FOMO라고 하죠. Fear of Missing Out. 그게 뭐냐면은 나만 여기서 그 나만 여기서 소외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뒷북치는 현상들, 주가가 그 꼭지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. 그 막차 타는 거, 나만 이거 못 잡았다가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두려움으로 막 막차를 타는 사람들. 그래서 포모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항상 조정이 크게 왔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포모.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부분하고 미국에서는 너도 나도 인텔 사야 된다. 인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포모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좀 그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.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갑자기 미국 증시가 그 한 3, 4일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어제 한 번에 한국 증시 크게 급락하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급하게 그 포모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.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월, 화, 수, 목까지 증시 열리고 나면은
또 뭐 거의 긴 연휴, 너무 긴 연휴. 정말 연휴가 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휴를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긴 연휴가 경제에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. 지금 그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 흐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일단 월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왜냐면은 긴 연휴가 길수록 또 그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일단 주식 처분한다 또는 손절한다 이런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. 얘네들 지금 돈 필요할 텐데 눌러가지고 싸게 손절시킬 수 있는데 굳이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어, 다음 주 증시는 우리 한국 증시는 연휴에 그 악성 매물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. 아까 그 연휴가 길다 보니까 원래 그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옵션 만기일인데 만약에 옵션 만기일,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 휴일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수요일 날이 만기일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목요일 날까지가 그 연휴가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수요일 날 또 쉬는 날이잖아요. 연휴가 되니까. 그 앞에 화요일 날 또 쉬는 날이잖아요. 그쵸? 그럼 또 그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앞에 월요일 날 또 쉬는 날. 그 다음 금요일 날 쉬는 날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사실은 10월의 첫 번째 목요일이 되는데 그 마치 지난번에 그 개헌 국면에서 그 대행의 대행 이거 있었잖아요. 그 왜냐면 대통령 탄핵시켜버리고 총리 탄핵시켜버리니까 부총리 부총리 탄핵시킨다고 하니까 데지그네이티드 퍼슨이라고 해가지고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했던 그 비슷한 현상이에요. 만기일이 휴일이니까 그 앞에 또 휴일이니까 그 앞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첫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긴 연휴로 인한 악성 매물 출회와 갑자기 당겨져 버린 그 옵션 만기로 인해서 좀 왜곡된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참여하시기 바라고요. 좀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안내한 전화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시면은 리턴 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